예, 제가 정동영 후보께 질문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어서 예, 사전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실업 취업 관련해서 이제 정책 말씀하시면서 그중에 고용정대 특별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님은 중통령 말씀도 하시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아주 강조하십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래된 습관이 지금 발동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들 중에는 유일하게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돈 계산해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정책을 보다 보면. 그래서 본격 질문하기 전에 우선 간단한 거 하나 확인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 연간 500만 원을 지급하면 이제 세수 효과가 300만 원 정도 있어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시하면 예컨대 내후년에 한다면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건 뭐 정확히 계측할 수 없지만 목표는 한 10만 명 정도 10만 명요? 효과를 목표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몇 년간 지급? 이건 한시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는 이제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죠. 경제활동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한시적이면 몇 년 정도? 2008년, 9년, 10년, 11년 이 4년이 앞으로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취지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세액 감면이라는 것은 그것이 법인세든 소득세든 간에 법인세 내는 기업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내는 기업 또 사람 고용했을 때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이면 1000명 고용하면 벌써 그 액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세액 감면을 받을 정도로 세금 내는 기업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되게 상장기업, 그 법인이어야 하고 그 상장기업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해 수익 못 내는 기업은 또 법인세 낼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벌이 잘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에다가 또 돈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대기업의 일자리가 200만 개였는데요. 작년에 보면 130만 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많이 커졌고 수출은 많이 했는데 고용 없는 성장. 그런데 젊은이들은 우리 청년들 대학 나와서 되게 대기업 선호합니다. 그런데 대기업 일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 그러니까 대기업이 비정규직만 쓰지 말고 그 취지는 좋습니다. 고용을 늘려라 하는 취지. 취지는 좋은데 지금 대기업들이 고용을 적게 하는 게 돈 없어서 고용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장법인의 사내 유보로 쌓아놓은 돈이 300조 원이나 됩니다. 물론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그 정책 목표는 제가 공감하지만 대기업들한테 돈 줘가면서까지 한 번 사원되면 초임 연봉이 3천, 4천만 원씩이나 되고 이런 기업에다가 취직하는 젊은이들은 옛날로 치면 고시 합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국에 그거 고용하는 대기업 수백억씩 세금 내는 그런 돈 잘 버는 기업에다가 또 사람 쓰라고 돈 주는 건 제가 볼 때는 같은 돈이라면 10만 명 고용하면요 이렇게 지급하면은 1년에 약 2천억 원 들어갑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과연 돈을 이렇게 쓴다면 동의할 국민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요. 차라리 이 2천억 원으로 사업 아이템은 좋고 전망은 있지만 당장 현금이 없어서 사람 못 쓰는 중소기업 골라서 거기다가 고용장려금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 질문할 시간은 아닌데요. 답변 1분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제 질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니까요. 1분간 제 질문에 답변 주시죠. 예컨대 10만 명을 2천억 들여서 한다면 고용을 증대한다는 같은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양극화 해소와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것이 훨씬 국가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게 제 견해인데 이 질문에 대한 물론 대기업의 일자리만은 아닙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우량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겁니다. 인센티브를 통해서. 또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는 이미 실행했던 제도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효과를 봤던 제도기도 하고요. 유시민 후보께서는 전에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다. 대학을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들 취직시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 철학, 과연 청년 실업과 국가의 역할에 관해서 유 후보의 철학은 무엇인지 제가 주도권을 쥐고 그 물어보시고 싶었으면 아까 시간 있을 때 하셨어야 되는데요. 반칙이거든요. 이게 청년 실업 얘기하니까 그 아니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 지금 반칙이신데요. 나중에 다시 주도권 토론 때 해주시고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인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중에 법인세 내는 기업이 몇 개 됩니까 도대체? 법인세는 법인이라야 하고요.
이익을 내야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액공제라는 것은 지금 살기 힘든 기업한테는 그림의 떡 같은 것인데 중소기업 키우자고 하시는 분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한 것은 우리 당 행사 때라서 우리 정 후보님은 그때 현장에 안 계셔서 문희상 의장님 때니까요. 대학생들이 성년의 날에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제가 대학생들이 사막에서도 그 말하자면 무슨 히터를 팔 각오로 그렇게 뛰어야 취업할 수 있다는 뜻에서 취직은 각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의 자세를 강조한 말인데요. 어느 언론사에서 그것을 청년 실업 각자 해결해라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보도한 것이고 제가 그 왜곡 보도의 피해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인용하셔서 저를 공박하시면 앞으로는 그럼 곤란합니다. 제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됐고요.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제가 저 이해찬 후보께서 저한테 질문 주셔서 감사의 뜻으로 저도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의 그 양극화 해소 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대기업의 경영자들하고 직접 대화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도는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저 이해찬 후보께서는 총리 지내시면서 많은 대기업의 CEO들과 대화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잘 안 풀렸고 또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오늘 말씀 잘 챙겼다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돼가지고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하신 말씀인데 제가 총리할 적에 전경련 등 5개 단체 그 회장단이나 대기업들 많이 만나서 투자를 많이 권유를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주 그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마구잡이로 투자했다가도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또 빌려다 쓰면 되고 또 정부가 특혜를 주기 때문에 특혜 받은 기업은 또 성공을 하니까 딴 투자가 손해를 봐도 특혜 받은 거에도 더 성공하면 전체적으로는 재벌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특혜를 안 주니까 경쟁 유착이 안 돼 있으니까 특혜도 안 주니까 이 대기업이 이제 완전히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투자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자신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달라. 오히려 해외에 나가서는 우리의 기업의 기술과 경영 능력 가지면 투자할 곳들이 많이 있다. 또 자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자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아주 전경련 회장 하셨던 분인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정견유착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그 재벌들의 투자 태도는 많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고요. 또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하고 인력 개발하는 일을 많이 대기업하고 정부가 해가면서 이 자금 이용할 계획을 세워야지 순수 자금만 갖고 있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기업인들이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왜냐면 외국 펀드들이 들어와서 흔들어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경영권을 안정화시켜주는 것을 정부가 해주려면은 국민연금이라든가 공공기금 같은 걸 통해서 우호적 지주를 해주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 15초 남았는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오늘 토론 위해서는 제안만 드리려고 합니다. 출자총액재단 제한제도에 대해서 폐지를 요구하는데 국민적인 그런 불신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고용 확대,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한번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같이 넣어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한다는 의견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 또 이거 정동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 받았던 황정민 씨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숟가락만 올려놨을 뿐입니다. 60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뒤늦게 이렇게 보면서 복지부 장관 하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제도 도입,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또 시설아동과 이제 불우아동에 대한 저축계좌를 만들어주는 복지 혜택 확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가 나서서 하긴 했습니다만 뒤에서 대통령께서 기획예산처에 말씀하셨어요. 예산해 주시고 또 처음에는 이해찬 총리 그다음에 한명숙 총리께서 또 회의 열어서 뒷받침해 주시고 상당히 이제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요건 중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지원과 성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요건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정동영 후보께서 요즘 개성동령을 표방하고 계신데 뭐 정세현 장관님이 그 앞에 계셨고 그 뒤에 장관님도 많이 계신데 혼자 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물론 정치가 약간 과대 광고가 섞여 있습니다만 좀 지나친 과장 광고 아니냐 이런 생각 들고요. 심지어는 어느 언론 보도에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사실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해명하시고요. 정부의 비협조 속에서도 이걸 해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이해찬 후보께서 그때 총리시고 또 대통령도 계셨는데 정동영 후보께서 장관 하실 때 안 도와주셨다는 얘기가 되는지 또는 그런 대통령과 총리의 후원 없이도 혼자서 개성공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과대 광고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해명을 좀 부탁드리죠. 이해찬 총리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예, 뭐 대통령도 긍정적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내에서 산업단지 이렇게 계획하면 대개 4년 반이면 공장 입주까지 끝납니다. 제가 갔을 때 개성공단은 그 합의하고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고 나서도 벌써 몇 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2000년 8월에 합의한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당시 미국의 명시적 반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고 미국의 수출통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EAR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걸 넘어야 개성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핵 위기가 터져 있었습니다. 정부도 속도 조절론이었습니다. 이거 밀어붙였다가 핵 문제 악화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이런 것을 돌파해내는 책임이 이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책임 장관이었던 저에게 있었고 그 책임을 100% 완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이 개성공단을 정동영이가 가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누가 그걸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다시 여쭤보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정동영 후보님이 그 당시에 정부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정부 아니면 누가 정부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외교안보 분야의 팀장 격으로서 그쪽을 총괄 지휘하시는 입장이고 정보도 가장 많으셨고 정책 결정에서 영향력도 가장 클 때인데 본인이 정부이면서 정부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부라는 건 지나친 비약이죠.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정부의 구조가 있는데 저로서는 NSC 위원장,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책임 장관으로서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난관을 돌파했다 하는 추진력을 강조. 예,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근데 그렇게 좀 과대 광고 하시면서 다른 분들한테 조금 좀 기분이 안 좋게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장법인의 사내 유보로 쌓아놓은 돈이 300조 원이나 됩니다. 물론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그 정책 목표는 제가 공감하지만 대기업들한테 돈 줘가면서까지 한 번 사원되면 초임 연봉이 3천, 4천만 원씩이나 되고 이런 기업에다가 취직하는 젊은이들은 옛날로 치면 고시 합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국에 그거 고용하는 대기업 수백억씩 세금 내는 그런 돈 잘 버는 기업에다가 또 사람들하고 돈 주는 건 제가 볼 때는 같은 돈이라면 10만 명 고용하면요 이렇게 지급하면은 1년에 약 2천억 원 들어갑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과연 돈 예, 제가 정동영 후보께 질문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었어요. 예, 사전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실업 취업 관련해서 이제 정책 말씀하시면서 그중에 고용정제 특별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님은 중통령 말씀도 하시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아주 강조하십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래된 습관이 지금 발동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들 중에는 유일하게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돈 계산해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취지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세액 감면이라는 것은
그것이 법인세든 소득세든 간에 법인세 내는 기업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내는 기업 또 사람 고용했을 때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이면 1000명 고용하면 벌써 그 액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세액 감면을 받을 정도로 세금 내는 기업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되게 상장기업, 그 법인이어야 하고, 그 상장기업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해 수익 못 내는 기업은 또 법인세 낼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벌이 잘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에다가 또 돈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대기업의 일자리가 200만 개였는데요. 작년에 보면 130만 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많이 커졌고 수출은 많이 했는데 고용 없는 성장. 그런데 젊은이들은 우리 청년들 대학 나와서 되게 대기업 선호합니다. 그런데 대기업 일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 그러니까 대기업이 비정규직만 쓰지 말고 그 학교를 졸업한 취지는 좋습니다. 고용을 늘려라 하는 취지. 취지는 좋은데 지금 대기업들이 고용을 적게 하는 게 돈 없어서 고용은요. 정책을 보다 보면. 그래서 본격 질문하기 전에 우선 간단한 거 하나 확인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 연간 500만 원을 지급하면 이제 세수 효과가 300만 원 정도 있어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시하면 예컨대 내후년에 한다면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건 뭐 정확히 계측할 수 없지만 목표는 한 10만 명 정도 10만 명이요? 고용증대 효과를 목표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몇 년간 지급? 이건 한시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요, 그냥 2011년부터는 간단하게.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죠. 경제활동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한시적이면 몇 년 정도? 2008년, 9년, 10년, 11년 이 4년이 4년 앞으로 정도요? 심각합니다.